과 시장 분위기대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쓸 카드가 많은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요.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걔네들이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에서 돈 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4년부터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개풀 못했습니다. 왜요? 미국과는 상관없이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2014년대 그들의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금리 인상 한 번 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쓸카드가 엄청 많은 나라이긴 하고 그리고 그 쓸카드에 대한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생사 어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맘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특히 주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니라 일단 월가는 올해 뉴욕 증시를 띄울 생각. 물론 경기 침체라고 대형 투자은행들이 시장에다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열심히 들이대서 연준이 쫄아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대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리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일단 증시 개박살 나고 봅니다. 연초에는 여러분, 새해는요,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따라서 월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는 그냥 월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떠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저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 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게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쌀 때 며칠 동안 막 연속 20일, 뭐 한 달, 막 2달 동안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씩 막 쫙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레벨업이 되는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손에 놀아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달러가 빠져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왜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를 올리게 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니에요. 종목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즉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는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미쓰리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접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돈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벌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쳐요. 왜 못 칩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수해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주식 팔지 못한 보호 예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처음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펀더멘탈이고 어쩌고 하면서 매수해가지고 쭉 장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외국인들로 봤을 때는 단타 치고 나가면 최고인 거예요. 단타 치고 나가고 배당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또 매수하는 종목들 또 겁나 좋아하잖아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종목 레포트 얘기할 때 외국인들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무조건 하나 달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허접하다는 의미는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단타치기 정말 좋다라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이 막 지났는데 지금 코스피 외국인들이 327억 매도하고 있고요. 누가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습니까? 기관이 지금 3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못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다가 계속 공포를 주고 그런 공포 속에서 기관들이 주식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351억 정도? 327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곧 매수세로 돌아올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매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수세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아무리 외국인들이 지금 윤석열이 뭐 전쟁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 모질이가 전쟁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이 저점이야? 그럼 한번 단타 한번 쳐볼까?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건데 그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랑은 달라요. 올해는요. 주식시장 판이 굉장히 바뀝니다. 판 자체가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때 2001년이었나요? 2002년도에 제가 그때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딱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9시 반에 열렸을 때인데 딱 9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만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거래원에 외국인 매수가 딱 올라오는 종목 사서 단타 치고 나옵니다. 딱 3%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올해는요. 그렇게 특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단타를 치는 그런 매매가 아마 잦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는 약간 종목을 유별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테마의 여왕이었습니다. 일정 매매, 재료 매매, 테마주 매매 여왕이었어요, 여왕.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들만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어떤 저의 욕망이라든가 제가 제대로 매매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것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테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항공주들이 우르르 올라갔다가 또 다시 각국에서 그 국가 틀어막겠다고 하니까 또 항공주가 우르르 떨어지지 않습니까? 테마주는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미래를 가지고 너무나 크게 무리하게 되는 도박입니다. 물론 그런 녀석들은 처음에 돈을 좀 벌어주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테마주로 매매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많이 투자금을 들였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요. 그냥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빠져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빠지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은 제가 몇 달 동안 길게는 6개월 이상을 매일매일 지켜보는 녀석이었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을 한 6개월 이상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 최소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습관 같은 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고르는 그 방법은 진짜 물려도 걱정하지 않는 종목. 물렸어? 그러면 얘는 지금 물려 있는데 얘 때 되면 그냥 돈 더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에 해도 될 것 같아. 왜? 이제는 이게 오를 거거든. 그 정도로 저한테 익숙한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주린이 분들에게 몇 가지 충고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할 때 처음에는 우량주 해야지. 그런데 우량주도 수익이 안 나는 장이에요. 특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주식 매매하는 걸 조금 알다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테마주 매매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하고 옵션 매매하고 막 그렇게 골로 가고 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테마주 같은 거 불나방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요, 증권주 백발 백패, 그러니까 백전 백패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 우리 사주를 15,200원인가 받았는데 제가 결국에 4,000원에 팔았거든요. 이상하게 저는요, 증권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바이오주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를 한 번도 그 이후에 매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얘랑은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랑 맞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좋아했는데 여러분이랑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안 맞는 걸 알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자, 내가 이걸 이 시점에서 샀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그렇게 모의 매매는 무조건 여러분 잘 됩니다. 직접 돈을 투자했을 때와 모의 투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나 그래도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종목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종목 중에 예를 들면 저는 증권주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권주를 하나 택해서 증권주를 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사야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이 종목을 얼마에 뭐 몇 주를 샀다고 일단 상상의 날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종목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종목을 찾아가는 겁니다. 펀더멘탈, 뭐 차트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개소리예요. 시장이 좋을 때 유동성장세가 활기칠 때는요. 펀더멘탈 다 좋아요. 퍼가 겁나 높은데 그때는 그 퍼라는 게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냥 퍼가 더 갈 수 있대 막. 그런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54,700원인데 아니 삼성전자 망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삼성전자 왜 안 가요? 펀더멘탈 좋은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이고 차트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개별 종목들도 모질이 하나 와가지고 이상하게 매매해서 차트 망가뜨리면 차트쟁이들이 다 손절해버리면 더 망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차트며 뭐 펀더멘탈 뭐 다 의미 없습니다. 물론 참조는 하는 거예요. 참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주식 매매와 완전히 저는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주식을 볼 때 차트는 가장 나중에 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딱 선택했을 때 이 종목을 이런저런 조건으로 보고 이 종목을 선택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차트를 보고 아 이런 종목이었는데 차트 봤을 때 아씨 높네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밀어놓자. 나중에 저 녀석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챙겨보자. 그리고 관심 종목에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빼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관찰한 게 지켜본 게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는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빼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만간 외국인들은 매수할 겁니다. 지금 누가 빼냐면요. 기관들이 빼고 있고 무능한 애널리스트들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반성문이니 어쩌니 뭐 보고서 썼다고 그런 뭐 개소리 하던데 예. 그런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에 3천 이상 간다고 막 헛소리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다 손해보게 했는데 그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아유 제가 이거 놓쳤네요. 저거 놓쳤네요. 아유 우리가 실수했네요. 뭐 반성문도 아니야. 실수했네요. 라고 하고 말죠. 참 이상하죠. 왜 미쓰리는 1년 전에 여러분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려워요. 라고 마치는데 왜 그들은 못 마칠까요? 그거는 그들이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무능한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는요. 그런 무능한 인간들이
또 그 무능함을 발휘해서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고 있고요. 그런 공포에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물건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우울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물갈이가 돼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아직 여러분 이 시장의 물갈이가 깨끗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되긴 어려워요. 정말 뭐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2000포인트가 깨지고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럴 때 확 빠지면 물갈이가 깨끗하게 확 완전히 어항을 청소하듯이 싹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마치 여러분 어항 청소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싹 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 찌꺼기 남겨놓고 새로운 물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런 또 한 번의 어설픈 물갈이가 진행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대신증권,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이렇게 5개 증권사의 1월달 증시 전망을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이 보고서에 어떤 연준의 뭐 어떤 금리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냥 다 쫄아 있어. 다 코스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 코스피 하단은 2천 얼마가 될 거고, 위로는 못 올라갈 거고, 공포심이 있고, 이렇게 지금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1월달 보고서를 쓰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매크로가 어쩌고,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애들의 어떤 전망과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교보증권에서 12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했죠. 물론 윤석열의 어떤 전쟁에 관련된 이 내용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도요, 주식시장은 이미 이제 소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성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뭡니다? 예, 멘탈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로 제가 제공했던 종목이 총 6종목인데요. 그 6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한 마이너스 한 뭐 0.89% 정도 빠지고 나머지 종목은 보합 혹은 플러스였었어요. 안 좋은 장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낙폭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 와중에 플러스된 종목들도 있어요. 물론 수익률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장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고 최소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느 정도 그래 장이 빠져도 괜찮아. 장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이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들이 막 툭툭 칠 거야.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빨리 올해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가 아니죠.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탈 꽉 잡으시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단타치기 위해서 입성할 겁니다. 지금은 그저 물갈이 되는 과정입니다. 모질란 애널리스트들과 더 모질란 기관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을 공포에 몰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신용 물량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